이번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단위, 즉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쓰게 되는 어떤 그 용어들의 하나죠. 어떤 필드라든가 레코드라든가 파일 이런 얘기와 그 데이터베이스 추상화, 데이터 모델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위해서 쓰는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들었다면 맨 처음에 그 비트부터 해서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쭉 되면서 필드, 레코드, 파일까지 되는 어떤 일련의 정보 처리를 위한 단위들을 봤을 텐데, 그 필드라는 것은 그 어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되겠고요. 그런 필드들이 이렇게 몇 개 모여 있으면 그건 레코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또 레코드들이 또 여러 개 모여 있으면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일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 버티컬하게 있는 내용들이 필드입니다. 뭐 다른 말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는 말보다는 여기 애트리뷰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속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굳이 이거를 번역을 속성이라고 안 하고 그 원어 그대로 애트리뷰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필드, 또 데이터 항목,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어떤 그 테이블에 보면 세 가지 필드가 있는 거죠. 교수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전공 분야. 그 다음에 투풀 또는 레코드라는 것은 요런 하나의 행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용철이란 교수에 대한 레코드, 또는 오용철이라는 교수님의 투풀. 그래서 투풀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투풀이 있는 거죠. 또 IBM에서 쓰는 DB2 같은 곳에서 쓰는 용어인데, 칼럼 또는 로우라고 씁니다. 이쪽은 이제 칼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투풀 같은 게 로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열, 행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티컬하게 봤을 때 나누면 이렇게 애트리뷰트, 속성, 열, 필드, 데이터 항목 이렇게 쓰고,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은 역시 애트리뷰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존탈하게 봤을 때는 투풀, 레코드, 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투풀이라는 말을 가지고 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추상화와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상화란 말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 분야에 걸쳐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혹시 앞에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들었으면 Abstract Data Type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복잡한 내용들을 과감하게 다 없애고 은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부각해서 보는 그런 게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운전을 해서 간다 그랬을 때, 그 운전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 속에서 어떤 사이클이 도는지, 흡입, 배기, 폭발 이런
뭐 또 자동차가 얼마만한 뭐 토크로 도는지, 뭐 얼마나 마력이 필요한지, 뭐 이런 뭐 속안의 기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은 핸들을 돌리면 왼쪽으로 가더라, 오른쪽으로 가더라, 액셀레이터 밟으면 차가 가더라, 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그 아주 디테일한 자동차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추상화의 개념이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추상화 시키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로 이제 모델링해서 하나씩 이제 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 어떤 스키마가 변경할 때 이렇게 아래쪽 스키마를 변경해도 상위 단계의 스키마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이 3층 스키마, 3계층 스키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데,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보통 이 스키마의 단계를 이 3단계로 해서 우리가 3층 스키마라고 하는데, 외부 단계, 그 다음에 개념 단계, 그 다음에 내부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외부 단계가 이 사용자, 사람이 있는 쪽이 되겠고, 이 내부 단계가 이 기계 쪽,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하드웨어에 저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상화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추상화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사용자 레벨에서 봤을 때는 이 속에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의 디테일은 볼 필요가 없이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제공되면 되겠고, 그 사용자들은 각 사용자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을 뷰라고 합니다. VIEW에서 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단계에 있는 스키마를 우리가 개념 스키마, 이 내부 단계에 있는 스키마를 내부 스키마라고 하고, 아까 앞서 말한 이 독립성,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 3층 스키마에서는 두 군데에서 이제 존재를 하겠죠. 이쪽에 있는 독립성과 이쪽에 있는 독립성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스키마가 3개니까 두 개의 독립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이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는 외부 스키마나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하지 않고 개념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미 응용 프로그램을 이쪽에 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응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각 유저에 맞게끔 짜 있는데, 그보다 하나 밑단계에 있는 개념 스키마를 어느 순간 변경하게 됐을지라도 이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보면 개념적 스키마가 변경이 되더라도 외부 스키마나 응용 스키마가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또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이쪽에가 이제 피지컬 데이터베이스, 이쪽에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인데, 여기가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존재하는 곳이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 이제 독립성이 존재하는데, 역시 이 개념 스키마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속안에 있는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개념 스키마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호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지만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개념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고 내부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내부적인 어떤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변경하더라도 그 상위단에 있는 개념 스키마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3계층의 스키마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단계의 사이에 있는 그 로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인디펜던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데이터 모델도 이제 크게 물리적 데이터 모델,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hysical, logical, 그 다음에 conceptual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 그 데이터의 성격, 또 데이터 간의 관계, 또 그에 따른 제약 조건들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해서 최종 단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까지 처음 이제 개념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적인 구조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를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구성하게 됩니다. 모델별로 보면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이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 하드웨어에 가까운, 하드웨어 초점이 맞추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되는지에 이제 보다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고 이쪽이 사람이면 이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레코드의 형식이라든가 레코드의 순서라든가 접근 경로 같은 아주 진짜 이 기계에 가까운 이런 정보들이 다루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 되겠고,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맨 윗단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속 안에서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추상화가 돼서 추상화 레벨이 높은 개념적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데이터를 쓸 건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데이터가 속 안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추상화가 되겠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개념적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장에서 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티티 릴레이션십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겠고, 이 엔티티 릴레이션십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개념적 툴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돼서 몇 차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역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쪽에 하드웨어가 있고 이쪽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이 피지컬 데이터 모델로 넘어가기 그 중간에 있는 컴퓨터 쪽과 사용자 쪽 둘 다를 고용하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쓰는 실제로 DBMS가 만들어질 때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되죠. 이 책에 나오는 것은 앞에 예제에서도 보셨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봤을 때 예전에 이 계층형 데이터 모델도 있었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대쯤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겠고, 그 후에 90년대 초반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별로 분류할 때 한 4가지 정도, 하이라키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객체 지향형 데이터 모델, 이렇게 4가지로 보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근거한 분류가 되겠습니다.